순살 아파트 의외의 파장, 서울 수도권 집값 회복 가속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이거 우리가 영상 한 2, 3주 전에 올린 거 아닌가? 순살 아파트 때문에 서울집을 사야 되는 이유 이거 올렸던 것 같은데 이 기사화가 됐네요. 한국은행이 7월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라는 걸 발표했다. 근데 이건 뭐냐면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락론보다 상승론이 많으면 100을 넘어가는 거고 상승론보다 하락론이 많으면 100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이었는데 처음으로 7월에 이게 100이 넘었다. 14개월 만에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100을 초과한다는 것은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 집값 상승론이 하락론을 앞지른 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구나. 집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면 임대로 살기보다는 집을 매매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아. 그 이유는 집이 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대출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서울 부동산 광장 이야기가 또 나오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848건이다. 지난해 11월 728건. 와, 몇 배가 늘은 거야? 4, 5배 늘은 거예요. 1,000건이 안 되던 월 거래량이 4,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5년 평균 월 거래량인 5,000건, 6,000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불황형 성장이고 집값 거품이 덜 빠졌다는 인식도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8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분양이 쌓인 지방은 대체로 암울한 전망인데 8명 중 7명이 서울 수도권은 회복 시그널이 과속화될 것으로 봤고 하반기 서울 수도권 집값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8명 중에 5명은 상승 또는 강보합, 일시적 반등이나 통계적 상승은 8명 중에 7명.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제 8명 중에 7명이 하반기에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 집값이 급락할 때 제가 2023년 전망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상저하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상반기에는 떨어질 거고 하반기에는 보합을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야기랑 일치합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이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부 다 빠진다고 했는 것 같은데 이제 몇 달 안 지나서 또 다시 오른다고 하시네. 뭐 그런 거죠 뭐. 다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한번 볼게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하고 고준석 제2에듀투자자문님. 자 보세요. 지방 집값은 약세 약보합. 지방은 떨어진대요. 서울 집값은 강보합. 수도권은 보합. 서울만 강보합. 서울만 좋다. 고준석 제2에듀 대표님은 상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올해 초에 유일하게 하반기 집값이 오른다고 했던 전문가는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였다. 이분이 점점 촉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은 서울은 상승이고 지방은 보합 또는 약보합. 약보합인데 김기현 리치고 대표님은 서울은 단기적 반등, 서울에 반등이 온답니다. 지방은 일부 반등 이렇답니다.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은 서울은 강보합 또는 상승, 지방은 보합. 박원갑 님께서는 보합, 통계로만 상승하는 거다. 보합이다. 그 다음에 지방은 약보합이다.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죠. 서울도 하락, 지방도 하락. 유일하게 둘 다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이네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님은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면 자 전문가 일명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네요. 부족한 거래량과 늘어나고 있는 매물로 인해서 집값은 하락할 거다. 그리고 다른 일명의 전문가도 이와 같은 이유로 2차 하락이 올 것이다. 내년에 2차 하락. 요거는 이치고 대표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들은 집값이 추가 하락을 무작정 기다리지 말라. 금리가 안정되어 있고 규제 완화와 공급 부족이 심해서 서울 도심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한 거는 시장의 매물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상승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고준석 j-에듀 투자자문 대표님, 하반기 집값이 오른다고 했던 유일한 사람. 올 상반기 예측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맞죠?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을 강타할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순살 아파트 영향으로 주택 공급이 더 위축될 것이다.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향후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면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시장을 크게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금리의 영향이 끝나고 나면은 수급의 논리로 가는데 수급의 논리의 가장 큰 핵심이 신규 입주 물량이잖아요. 근데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최소한 전세라도 오른다. 이런 이야기. 전세가 오르게 되면 매매가 오른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많이 알아버렸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많이 흔들릴 거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대부분은 완만한 흐름의 회복을 이야기했다. 그래, 내가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 보합일 거라고. 하반기 보합일 거라고. 약보합 또는 강보합인데 이제 역전세 문제 때문에 약보합이 올 걸로 예상했는데 강보합으로 바뀔 것 같다고, 수도권은. 그런 이야기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계속 했잖아요. 2021년 하반기 과열이나 폭등과는 거리가 멀 거다. 그러니까 폭락이나 폭등은 없을 거다. 보합일 거다. 약이냐 강이냐 그 차이다. 약보합은 뭐예요? 조금 내리는 거고 강보합은 조금 오르는 거죠. 물론 온도 차이가 심하겠죠. 그래서 하반기 내 집 마련 핵심 키워드는 청약, 경매, 금매다. 청약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넣으세요. 경매 실력 있으신 분들은 경매 받으세요. 그리고 금매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다니세요. 다녀서, 그러니까 내 금매가 나왔을 때 부동산 소장님한테 가장 먼저 내 얼굴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꿀팁들은 제가 톡방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다. 근데 사실 나는 경매는 잘 모르겠어. 경매는 잘 모르겠는데 청약이나 금매는 무조건 내 집 마련 하신다면 청약이나 금매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근데 안 되는 청약을 계속 물고 늘어지지는 말고 미분양 줍줍도 있잖아요. 어쨌든 분양이나 금매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님은 연내 급매물, 분양 경매 등 가격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상품. 이게 중요한 거야. 급매물이든 분양이든 경매든 가리지 말고 가격이 싼 거, 시세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올 상반기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을 리스트를 엑셀로 만들어서 계속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종잣돈 규모와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타이밍을 막 환상적인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집값이 딱 바닥일 때 그때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무릎에서 사시고요. 시기가 언제냐보다는 그냥 내가 부채 상환 능력이 있냐. 그래서 불안하면 고정금리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충분히 부채 상환 능력이 되고 실거주다라면 매수에 나서라. 그리고 오래 보유하시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단기 차익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 이 이야기도 옛날에 했잖아. 돈은 많이 들 거고 수익률은 낮을 거다. 상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잖아요.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아끼게 돼요. 그리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결국 이자는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미래의 내가 달라지려면 현재의 내가 달라져야지 미래의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집을 삼으로 인해서 적당히 나한테 스트레스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열심히 돈을 아끼게 되고 더 열심히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내가 변하고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돼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맨날 하락한다는 유튜브들의 필요한 이야기만 딱 잘라서 듣거나 폭등한다는 유튜브들의 얘기만 필요한 부분 딱 잘라서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오르는지 내리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금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내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바뀌니까 미래의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 가능하다 그러면 실거주로 본인이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돈을 계속 찍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아파트 매매 지수 초장기 그래프를 보면서 오르는 기간도 많았고 내리는 기간도 많았고 일부 하락론 하시는 분이
그럼 내리는 기간도 길었고 내리는 폭도가 엄청 컸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집을 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래서 환상적인 타이밍을 알려줄 테니까 그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환상적인 타이밍을 알기가 쉬울까요? 전문가인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다 틀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환상적인 타이밍은 그냥 이상적인 세계에서만 있는 거고 내가 그것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잡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운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을 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락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장기 기간 동안 한 4년, 5년, 뭐 8년씩 집이 내리고 내릴 때도 엄청 많이 내렸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 그 그래프 설명하는 거 보면서 좀 그랬던 게 아니 내리는 기간도 길고 내릴 때 집도 많이 내린다 그랬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쭉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기간 동안 그 지수가 7.5배 올랐더라고요. 내리는 기간도 길고 내리면 많이 내린다 그러는데 이미 지수가 7.5배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87년부터 있었던 아파트 가격을 찾아봤거든요. 지금까지 가격 60배 올랐더라고요. 강남의 아파트들 좋은 것들은 60배씩 오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수가 7.5배지만 실제로 지수가 아파트 가격을 다 반영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은 입지 좋은 곳에 집을 사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 결국 그건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환상적인 타이밍은 꿈에서나 나오는 거죠. 그런 환상적인 타이밍을 알면 벌써 다 부자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당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집을 사는 게 좋다. 다만 금리가 너무 초저금리에 너도 나도 앞다퉈 집 산다 그런 시기만 잘 피해서 사면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만 잘 피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크게 웃으실 거다. 그때 내가 사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날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안녕.